제가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님들 영어를 혹시나 영어가 가능하시고 유창하셔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영어가 유창하지 않고 영어가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에게 엄마는 영어 못해. 엄마는 영어 울렁증 있어.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아빠한테 가." 요런 식의 태도를 보이시면 아이가 '아 우리 엄마 영어 뭐 못하네.' 그럼 혹시 정말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라면 '나도 영어 못해도 되겠네. 우리 엄마도 영어 못하는데 나도 영어 싫어.' 이런 식으로 그럼 엄마가 영어를 싫어 못해 하는 부분을 모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못하더라도 짧게 영어로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정말 가능하시다면 영어를 쪼끔 공부를 하시고 배우셔서 아이와 소통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은 뭐 다 대부분이 아시는 부분이고 또 환경적으로 노출을 시켜 주고 만드 갖추어 줘야 한다. 이거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자, 그다음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reading, listening, writing, speaking 이렇게 4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제일 먼저 리딩 문제집이라고 제가 써 두었는데 자 리딩 문제집으로 리딩을 시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시키지 마시라고 써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오겠죠. "아니 그러면 저는 7세 지금 학원 테스트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리딩 문제집 시키지 말까요?" 그럴 땐 시키셔야죠. 그럴 때는 당연히 리딩 문제집으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빨리 문제를 푸는 스킬을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영어 리딩이 중요해요. 영어를 많이 읽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인가 봐요. 문제집, 학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서점 가서 문제집 사서 빨리 풀려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 리딩 문제집은 리딩의 레벨을 높여 주거나 리딩의 기본적인 지식,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영어 독서를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영어 독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영어 유치원에서 프로그램대로 따라가고 영어 유치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외로 영어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해 주어야지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 플러스 배경 지식을 갖춘다거나 이 글자를 습득하는 능력에 대한 reading comprehension과 fluency에 대한 레벨들이 확 느는 거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영어 독서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궁금해하시죠. 그때는 어떤 책을 읽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정보를 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아이예요.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뭔지, 내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뭔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은 이게 그 많은 정보에서 요렇게 좀 narrow down 되고 좀 뭔가 길이 보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공룡을 너무 좋아해요. 이제 공룡을 좋아하거나 남자아이들은 자동차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엄마 욕심에는 '아 쟤는 허구한 공룡책만 읽고 있네. 그러면 내가 좀 공룡이 아닌 다른 분야를 접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엄마의 욕심과 엄마의 책임감에 의해서 우리 아이의 다양한 배경 지식을 위해서 다른 책을 권하거나 "너 공룡책 좀 그만 읽자. 이제 지겹지도 않니?" 이러면서 이제 다른 책을 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끝까지 팔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말 공룡 분야의 책은 내가 "안 읽은 게 없이 다 읽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책을 다양하게가 아니죠. 공룡 책만 골라서 아이에게 권해 주신다면 그 아이는 공룡에 대해서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에 관련된 단어들은 다 습득할 수 있겠죠, 스스로.
자 그럼 "좋아하는 분야가 별로 없는데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또는 정말 웃기는 내용을 쓴 작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 윌럼스 같은 분은 아이들이 싫어할 수 없는 그런 재미있고 웃긴 그림책들을 많이 그렸어요. 이분의 책을 하나를 뭐 "다들 이 책들은 좋아한다더라."라고 들으셨으면 이 책을 하나 권해 아이에게 읽혀 보신 다음에 아이가 이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작가가 쓴 다양한 다른 그림책들을 골라서 아이에게 또 추천을 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든 좋아하는 분야든 좋아하는 작가든 좋아하는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지?'라고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책을 어머님들께서 공수해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를 정말 발품을 파시고 도서관을 가시든 서점을 가시든 어 "책구하는 데 노력을 하시라. 시간을 보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 옆집 아이는 벌써 챕터북을 읽어요. 우리 아이는 챕터북은 고사하고 그림책도 안 읽으려고 해요."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6세 2년 차야, 7세 3년 차예요. 그러면 "챕터북 읽자."라고 계속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챕터북, 챕터북, 챕터북." 이렇게 강요하시지 마시고 리딩 레벨의 리딩 레벨과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내용 또는 우리가 읽었을 때 '약간 이건 내가 술술 읽히네.'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고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이 레벨보다 쪼끔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레벨을 높여 간다고 생각하셔야지 바로 엄마 욕심에 친구들이 읽는 책 우리 옆집 아이가 읽는 책 그거에 비교해서 시작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한데 책을 모든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다행히 책을 좋아하게 태어났다. 책을 좋아하는 성향의 아이다라면 정말 그거는 복 받으신 거예요. 책 읽는 거에 있어서 아이와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아이 육아에 있어서 많은 힘든 과정을 남들과 비교해서 힘든 과정 없이 가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아이가 책 읽는 걸 너무 싫어한다. 그렇다면 읽어 주세요. 읽어 주신다면 엄마가 재미있는 목소리로 재미있게 읽어 준다면 책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너 가서 책 읽어."라고 혼자 읽게 시간을 주는 것과 "이리 와 엄마랑 책 읽자."라고 하는 것과 이 분위기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와 붙어서 엄마가 재밌게 읽어 주는 시간이 아무리 내가 못 알아듣고 내에게 재미없는 내용이어도 그 시간을 즐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또 다 영어가 자신 있고 영어가 또 시간이 또 주어지는 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다양한 음원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음원이라고 했을 때 책을 샀을 때 같이 CD가 딸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CD 플레이어도 잘 없고 자동차에도 CD 꽂는 게 요즘엔 없어진 추세잖아요. 그래서 MP3 파일을 최대한 구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사이트를 알려드릴 텐데 제일 위에 어더블이라는 사이트는 유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책의 음원들을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아주 핵심 정보입니다. 중국어로 적혀 있어서 저도 무슨 말인지 읽을 수 없는데 시말라야라고 하는 이건 중국 사이트예요. 저희도 인제 저희 아이에게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 주고 음원도 틀어 주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음원을 찾다가 이제 찾은 사이트예요. 시말라야라고 하고 여기는 다 감사하게도 무료로 음원을 다운로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단점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글자가 중국말로
적혀 있기 때문에 '아 이 뭘 눌러야 되지?' 하고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중국 책이 아니라 영어 책이니까 영어 제목 치고 이제 영어 제목을 치면은 인제 여러 개의 파일들이 뜨는데 그중에 리뷰가 제일 많고 조회수가 제일 많은 파일을 누르면 그거는 어 그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음원이기 때문에 고걸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 아시다시피 유튜브에는 다양한 책을 읽어 주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죠. 그중에서 제가 인제 한 학생과 해본 채널은 방법은 선생님이 읽어 주는 책 뭐 할머니가 읽어 주는 책 뭐 작가가 직접 읽어 주는 영상 다양한 영상들이 있는데 꼬마 아이들이 나와서 정말 그 클리어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읽어 주는 그런 영상들이 몇 가지 찾아보시 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읽어 주면 또 아이들 눈에는 아이들만 보이는지 어떤 아이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자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나도 이런 거 해 볼까?' 요런 말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발음과 말도 안 되는 어 방법으로 책을 읽게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활자가 그러니까 유창하게 읽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그림을 보고 만들어낸다든가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확장이 가능해요. 고런 거를 좀 활용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 리딩에서 이건 나중에 제가 스피킹 부분에서도 언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리딩과 스피킹까지도 커버가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리딩에 있어서는 인제 음원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직접 읽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강조를 하지만 미국의 언어학 박사가 12 세까지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아이가 글을 못 읽어서 책을 읽어 주라고 한 건 아니겠죠. 그만큼 스스로 읽는 것과 특히 인제 엄마나 아빠가 읽어 주는 게 음원을 듣는 것도 괜찮지만 엄마나 아빠가 읽어 주는 게 큰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엄마나 아빠가 읽어 주는 부분을 통해서 아이가 자극을 받고 뇌가 더 발달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학습적인 결론이 이제 논문으로 밝혀진 것 졌어요. 그래서 잴 수 있는 한 우리는 아이들에게 시간과 엄마의 목소리가 허락을 한다면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책을 읽어 주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들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 아이는 아직 그림책 읽고 있는데 언제 챕터북으로 가나요?"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림책을 충분히 읽는다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림책의 글자보다는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라 갑자기 책에 그림이 없어지고 글자만 나온다면 이 책 읽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아이한테는. 그런 경우는 인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림책을 충분히 많이 읽으면 그다음 단계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거는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림이 없으면 우리 아이는 책은 안 읽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림책을 충분히 읽고 그다음에 얼리 챕터북을 활용을 잘 해 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 그림책을 읽는 기간이 짧아요. 6 세로 입학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 그림책 몇 달 읽지 않고 바로 챕터북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림책을 정말 집에서라도 충분하게 활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얼리 챕터북의 단계가 있어요. 요 단계를 점프하지 말아 주세요. 정말 아이가 글자를 너무 좋아해요. 혼자 책 읽는 거 하루 종일 걔는 책만 읽는 아이예요라고 한다면 챕터북 그냥 읽으면 되지만 책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 힘겹게 읽어가는 아이에게 바로 챕터북을 단계를 넘어가는 거는 살짝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제일 위에 그림책으로 충분하게 그림책 정도라면
시간이 된다면 하루에 뭐 5 권에서 10 권, 10권 이상을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시간을 투자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얼리 챕터 북에는 우리가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플라이 가이, 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프린세스 블랙 이런 책들은 실패가 없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모든 아이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런 책들을 얼리 챕터 북으로 분류를 해 놓은 이유는 컬러로 된 그림이 들어 있고 그리고 챕터가 짤막짤막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그림책은 그냥 그림을 통해서 스토리를 파악을 하고 책 한 권의 내용을 다 쉽게 파악을 할 수 이제 호흡을 짧게 해서 끝낼 수 있는 책이지만 챕터북으로 넘어가면 이제 챕터별로 이 이야기가 나누어집니다. 고거를 연습하는 단계가 얼리 챕터북이라 챕터를 짧게 짧게 나누어서 자 한 템포 한 챕터 읽고 나서 한 템포 쉬어갈 수 있게 아이들에게 브레이크 타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별로 나누어서 '오늘은 여기 챕터까지 읽을까?' 이렇게 끊어 볼 수도 있고 '자 이 챕터는 너가 읽고 이 챕터는 엄마가 읽어 볼까?'라고 번갈아 가면서 읽을 수 있고 고런 식으로 챕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얼리 챕터북을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챕터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 정말로 우리 아이는 책을 죽어라 싫어해요. 너무너무 책을 싫어해서 책 읽자 저는 엄마는 책을 읽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저는 책을 너무 읽어 주고 싶은데 "책 읽자."라고만 하면 아이가 도망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 좋아하는 작가, 좋아하는 분야 다 시도를 해 봤지만 아이가 책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수준이다. 정말 그렇다면 어머님들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요. 외부의 도움을 쪼끔 받으시는 게 좋겠죠. 책을 읽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집으로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책을 읽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셔서 수업을 쪼끔이라도 아이가 재미있게 진행을 해 본다면 책 읽는 재미에 빠져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키들 스튜디오에서는 지금 보이는 요 책들로 원어민 선생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아이와 대화하면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수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 자 책을 우리 아이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근데 얘가 책을 제대로 읽고 있나? 항상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은 책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책장만 넘기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엄마가 "우리 책 다 읽었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아 싫어. 엄마 나 다 알아. 다 읽었는데 왜 물어?" 이러고 또 도망을 가죠. 그러면은 엄마가 약간 웃겨 주세요. 엄마가 망가질수록 아이들은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 책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됐어? 주인공이 방귀 뀌고 하늘로 날아갔어?" 예를 들면 요렇게 웃긴 내용을 던져주면 아이들이 되게 "아우 엄마 유치해. 그게 뭐야?" 이러면서 "아니 여기서 얘가 그게 아니라 숲속에 가다 길을 잃었잖아." 이러면서 "어우 답답해." 이런 식으로 인제 막 말을 해 줘요. 그럼 그렇구나." 호응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러면서 '아 우리 아이가 책을 서투리 읽은 게 아니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엄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엄마의 노력 없이는 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대화로도 주고받을 수 있는데 대화로도 이제 애가 인제 요령이 생겨서 엄마가 그렇게 웃긴 얘기로 접근하면 "아 그래. 그거 맞아." 이러고 또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애들이 엄마 머리 위에서 놀아요. 그러면 AR 프로그램이라든가 라지키즈라는 프로그램을 요즘 많이 활용들 하시죠.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제 책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고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아이가 '아 어느 정도 내가 이 책을 읽고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책을 읽었다고 해서 모든 퀴즈 문제를 100개 다 맞춰야 100 점을 받아야 다 이해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한 60% 에서 70% 만 어 알고 있다면 내용 파악이 되었다면 그거는 다 "이해가 되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내고 AR 프로그램이나 라지퀴즈 또 뭐 다양한 그런 리딩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영어 유치원 그 주어진 커리큘럼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독서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제가 본 아이들 중에 12년 동안 가르치면서 본 아이들 중에 여 영어 책을 많이 정말 차고 넘치게 읽은 아이 중에 영어 못하는 아이 없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영어 책을 읽었다고 모든 학원에 합격이다. 뭐 이렇게 공식이 주어지진 않지만 영어 책 많이 읽은 아이 중에 영어 못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영어 책은 그 영어 책 읽는 것이 한글 책으로도 연계가 돼서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에 도움이 되니 영어 책 읽는 것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영어책을 안 읽는 것은 '밥을 먹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은 어 리스닝 부분이에요. 리스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유치원을 어릴 때 시작할수록 리스닝의 부분은 거의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뭐 reading, writing, speaking 부분은 아이들마다 천차만별 수준이 다를 수 있지만 리스닝 하나는 영유 보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그냥 단순히 회화체, 구어체, 문장 말투를 이해하는 것과 또 이제 나중에 가서는 리스닝 테스트도 봐야 하고 좀 어려운 내용의 콘텐츠들도 이해를 하고 갈 수 있을 수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떻게 또 수준을 높일 수 있나요?'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다양한 미디어가 있겠죠. 그 미디어 부분을 활용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영어 유치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낸 그 오전 시간 한 2 시까지 고 시간을 '우리 아이 영어 노출이 충분히 되었다. 우리 아이 영어 이 시간이면 이제 집에 오는 순간부터 우린 또 한글에 포커스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가 혼란스러워지고 이도 저도 큰 발전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일단 영어 유치원 보내는 시기는 '내가 영어는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에서 영상을 틀어 주실 때 무조건 영어로만, 무조건 자막 없이 요 규칙을 갖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물며 엄마표 영어를 하는 친구들도 "영상만 보고 영어 이만큼 해요. 영상만 보고 영어 깨쳤어요." 요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상승을 시킬 수 있는데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영어 영상을 즐기게 꾸준히 본다면 그거는 2 배, 3 배의 더 수준 높은 영어를 듣고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은 확실한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인제 엄마들께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알려드릴 텐데요. 너무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 넷플릭스 뭐 잘 활용하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우리 아이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게 교육적인지도 모르겠고 유튜브를 하나를 보면 또 이거 여기저기 연결이 돼서 또 상관없는 또 유해한 유튜브가 연결이 되는 영상들이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러실 때는 딱 정해 놓고 요것만 틀어 주시면 좋습니다. 어 여기 제가 이제 제목 뽑아 놓은 것들은 굉장히 교육적인 유튜브 채널들이에요. 그 미국에서는 TV에서도 방영될 정도로 그런 교육 과정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영상들이고 과학 사이언스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인제 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물들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없는 영상들 그런 걸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흥미 위주로 접근을 해 주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는 유료 가입을 해야 되기는 한데 거의 넷플릭스 계정 하나 정도는 다 갖고 계시죠.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어 5 학년인데 둘째 아이가 넷플릭스에서 뭔가를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자막 없이. 근데 이게 한두 개 보고 나면은 더 이상 뭘 봐야 될지 저도 이제 검색을 하고 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도 얼마나 많은 또 고민과 정보 서치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그중에서 또 좋은 거 배곡 같은 주옥 같은 콘텐츠를 골라내기 어려울 거라 믿고 생각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또 추려 봤어요.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요게 인제 미국의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콘텐츠인데 여기 굉장히 유명 인사들이 나오면서 아이들과 요리를 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어하고 딱 단순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동물, 요리, 사이언스 고거예요. 고 정도로 추리면 이제 아이들이 모두 그러니까 다들 성공할 수 있 성공 아이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런 것들을 이제 돌려가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고 그러면 하루의 영상은 얼마나 보여줘야 하나요? 또 영상을 너무 많이 노출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영상 노출도 많이 해 주기 싫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 그냥 어 30분 하루에 30분 정도로 저는 제한을 하시면 그 이상으로 또 진짜 영상에 중독이 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정도로 제한을 하시고 시간을 매일 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어 틈만 나면 뭐 시도 때도 없이 쉬는 시간 "나 쉬는 시간이니까 아이패드 엄마 나 볼래." 이렇게 언제든지 아이가 패드를 접하고 영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규칙적인 생활의 일부로 예를 들어 밥 먹고 나면 항상 영상 보는 시간 아니면 등원하기 전 아침 먹고 옷 입고 뭐 약간의 좀 짜투리 시간들이 남아요. 고때 잠깐 틀어 준다거나 고렇게 해서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시면 영상에 대한 중독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아이가 규칙적으로 '아 이건 내가 지금 영상 보는 시간이야.' 하고 채 바른 자세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PBS 키즈는 미국의 교육적인 채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EBS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채널들이 많이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100% 신뢰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활용을 하시면 리스닝 정도는 영유를 보내는 이상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평생 동안 귀는 트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스피킹 문제죠. 우리 아이가 영유를 지금 몇 달째 다니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어요. "Yes, I can." "Can I go to the bathroom?" 뭐 제가 제일 웃겼던 거는 영어 유치원 이제 끝날 시간이 되면 그 스티커를 이렇게 나눠 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막 몰려 나와서 자기 스티커 차트 앞에 서요. 그런 다음에 "Me no Korean. He Korean. He Korean. She Korean."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말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닐 테고라고 곰곰이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헷갈렸었는데 "나는 오늘 한국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제 영어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적응기가 끝나면은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죠. 무조건 all day English로 이제 규칙을 정하고 한국말을 쓸 때마다 벌점을 줘요. 아주 가혹하기도 한데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쟤 영어 썼어요. 쟤 한국말 썼어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영어 한국말 안 썼어요."라고 정말 엉터리 영어로 이렇게 "Me no Korean. Yes Korean."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써요. 근데 그런 과정이 어 창피하죠 물론. '아니 영어 유치원 보냈는데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아이의 영어가 발전을 하는 거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던 아이 입에서 "I didn't speak Korean today." 이런 문장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broken English를 쓰는 과정을 충분히 인정을 해 주시고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여기서 우리 스피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의 성량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조용하고 말이 없던 아이가 영어 유치원 가서 선생님하고 막 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는 유치원에서도 하루 종일 조용하고 집에서도 시끄럽고 말이 많은 아이들은 원에서도 혼자 독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말이 많은 아이는 하루 종일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말을 영어로 쏟아내고 가요. 그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영어가 빨리 늘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성향까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의 성향을 존중하고 베이스에 깔고 이제 이 아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피킹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모방이에요, 모방. 우리는 한글도 아기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우리는 기억이 없지만 했듯이 영어도 그런 과정, 모방의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모방의 과정이 생략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모방의 과정을 거치려면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인풋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리딩과 리스닝이 인풋이고 우리가 보통 영유를 나오면 아웃풋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는 아웃풋에 해당하는 것은 스피킹과 라이팅이에요. 그럼 이 스피킹과 라이팅이 아웃풋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아웃풋의 3 배, 4 배에 달하는 인풋이 들어가야 한 마디 정도 나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어머님들도 어학연수 다 가 보셨겠지만 아주 영어가 유창한 네이티브 스피커이랑 영어를 할 때랑 각 뭐 유럽에서 온 친구라든가 동남아에서 온 영어가 세컨 랭귀지인 친구랑 얘기할 때 특히 일본에서 온 친구들이랑 영어로 얘기할 때 내 영어가 나는 똑같고 나의 수준은 똑같은데 왠지 네이티브 스피커랑 얘기하면 내 영어가 좀 더 유창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지 않은 세컨 랭귀지로 쓰는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내 영어가 나도 버벅대도 같이 버벅대고 있는 걸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방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영어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한 거는 유튜브 채널에서 아까 앞서서 리딩에서 아이들이 읽는 영상을 인제 아이들도 좋아한다고 했죠.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가 그거를 흉내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너 한번 오늘 책 한번 읽어 볼까?" 그래서 혼자 그냥 말도 안 되는 발음으로 읽더라도 그거를 한번 찍는 척 해 보고 정말 찍으셨다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비공개로 올려주시고 뭐 공개로 하셔도 되지만 우리 아이들 초상권은 보호해 줘야 되니까 비공개로 올려주시고 아니면 뭐 요즘 인스타그램 많이 하니까 인스타그램에 영상으로 올려봐도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게 책으로 연결이 되면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장난감 가지고 노는 영상 굉장히 많죠. 저는 그거를 싫어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는 안 할지 몰라도 방에 구석에서 혼자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영어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잘 캐치하셔서 고때 모방을 하고 모방에서 시작된 것을 창작으로 나의 콘텐츠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발전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서포트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책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책을 보고 글을 읽기는 싫고 내가 그림을 보고 내 멋대로 얘기를 만들어내서 영어로 막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때 이거 이 내용 아닌데 너 왜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 우리 써니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 냈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고 또 그거를 활용해서 내일은 또 다른 내용을 만들어 볼까?" 요렇게 인제 변형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쵸. 언제까지 우리 아이 6 세에서 7세 올라가고 초등 가는데 계속 브로큰 잉글리시 쓰고 영어 못
엉망으로 하는데 "어 잘했어. Me no Korean." 했는데 "어 그래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느 발화가 되고 아이가 표현의 횟수가 많아지면 고때는 이제 조금씩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듬어 주는 과정은 또 인제 엄마가 참 엄마가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지만 아니면 또 인제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쪼끔 고런 거는 고칠 수 있도록 아니면 영어 유치원의 선생님께 "아 우리 아이가 자꾸 집에서 요렇게 표현이 틀린 영어를 쓰는데 고거 어떻게 쪼끔 다듬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면 영어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 그런 거 기록을 해 놔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아이 특별히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게 라이팅이에요. 라이팅은 모든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즐기지 않는 영역이 라이팅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라이팅이 영어 유치원 연차를 구분하는 가장 큰 파트예요. 감각이 있는 아이는 스피킹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요. 리스닝은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유치원 다니는 것만으로도 평생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리스닝은 기가 트여서 "모든 아이들이 귀가 트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하지만 스피킹은 감각으로 되는 아이들도 라이팅에 있어서는 자기가 말한 만큼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라이팅을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과 많이 했던 활동이 있는데 요거 아주 중요한 팁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숙제로 인제 라이팅을 많이 받아오잖아요, 유치원에서. 그리고 이제 집에서 따로 엄마들이 라이팅 교재를 산다거나 뭐 일기를 봐 준다거나 해서 라이팅을 인제 따로 봐 주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우리 아이들 쓰는 거 좋아하는 여자아이 이 야무진 여자아이들은 2살부터 연필을 쥐고 뭐든지 쓰려고 하고 특히 여자아이인데 둘째다 그러면 큰애 쓰는 거 뭐 다 따라 쓰죠 그냥. 그리고 아주 어려움 없이 라이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아이 특히 뛰노는 거 좋아하는 very active하고 TPR 전신 반응을 중요하는 그런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라이팅 한자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특별히 좀 라이팅을 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또 아이를 맡아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몇몇 아이들은 그리고 유치원 끝나고 방과후로 남아서 또 부족한 아이들을 맡아서 라이팅을 따로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어 이겁니다. 자 이런 그림을 주고 인제 숙제가 나오겠죠. 그림을 보고 "My mom drives a car." 이렇게 문장을 써 놓든가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써야 돼요. 그럼 얼마나 지겨워요. 딱 봐도 이 문장에는 문법적으로 소유격 들어가고요. 3 인칭 동사 변형 나오고요. 3 형식의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 아주 문법적으로 모든 걸 갖춘 문장이에요. 요거를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걸 쓰게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근데 아이는 너무 지겨워요. 그러면 "Look at the picture."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강아지를 한 마리 제가 마음대로 그려요. 그런 다음에 What's this?" 그러면 아이가 우리 여기 my mom 대신에 딴 거를 넣어서 써 볼까?" 그래서 "My dog drives a car." 요런 문장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해요. 막 웃으면서 그러면 dog 대신에 "My cat drives a car." 해 볼까?" 그럼 아이들이 거기다 뭐 쓰겠어요? "My dinosaur drives a car." 아니면 "My monster drives a car." 이렇게 문장을 계속 연결해서 쓰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래? 그러면은 엄마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My mom kicks a car." 어때요? 엄마가 화가 났나? "Is your mom angry?"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My mom kicks a car. 그러면 이제 동사를 drives에서 kicks로 변형한 거예요. 거기에 drive 뒤에 s가 있으니까 우리 kick 뒤에도 s를 붙여 볼까? s를 붙이는 것까지 연습이 돼요.
그렇게 해서 My dad kicks a can. 자, 이제는 My mom drives a car. 원래는 문장을 보고 그냥 따라 써야 하는 그런 숙제에서 My dad kicks a can이라는 완전히 다른 문장을 스스로 쓰는 것까지 연결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너가 쓴 문장이야. 정말 잘 썼어." 칭찬을 해 주면 이 아이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My dad kicks a can이라고 쓸 수 없는 아이도 요렇게 변형을 해서 쉽게 써 내려가면 이거를 정말 자기가 쓴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감과 즐거움이 2 배, 3 배로 늘어나서 그다음부터 물론 처음부터 이거를 쓰고 여기서 바로 재밌고 더 쓸래. 그래서 이렇게 되진 않아요. 요런 자 반복 활동들을 반복을 하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아 나도 쓸 수 있네. 나도 요렇게 영어 문장을 쓸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점점점 거기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 영업 비밀인데 정말 아이들과 실제로 해 보고 어 많은 결과로 이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결과를 본 활동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렇게 단어를 바꾸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문장을 바꾸고 예를 들어 영어 유치원 숙제가 매일 일기를 쓰세요. 근데 우리 아이는 맨날 일기 쓰는 게 I ate breakfast and then I went to bed at 9 o'clock. I had a good day. 끝. 그게 끝이야.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 요즘에 인제 온라인에 구글 대학교 구글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걸 검색할 수 있잖아요. 5 세, 6세 journal writing 뭐 diary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짧은 글 이렇게 써 놓은 것들 많이 있어요. 고런 것들을 이제 아이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또 변형하면서 한 패러그래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라이팅 싫어하는 아이들이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첫째 쓸거리가 없고 내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건데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서 한 문장이 두 문장이 되고 두 문장이 세 문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연결해서 한 패러그래프가 된다면 굉장한 자신감을 느껴요. 영어 쓰기를 싫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약간 스토리를 변형해서 마음껏 써 보게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도 예를 들어 미스터 맨 시리즈가 미스터 뭐 chubby, 미스터 talkative, 미스터 lazy 이런 식으로 인제 adjectives 형용사들을 이용해서 각 캐릭터들의 성향들을 이제 재미있게 스토리를 풀어낸 책인데 거기서 다 읽고 나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했어요. 우리 각자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미스터 푸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미스터 푸푸 해서 미스터 푸푸 loves to poop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막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 줬더니 정말 그 미스터 맨 정도의 분량이 되는 이야기를 직접 아이들이 쓰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7세 남자아이인데도 그런 걸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가 라이팅을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 유치원에서 많은 걸 배워오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복습을 해 주나요?"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리딩. 리딩이 제일 중요하죠. 리딩을 하고 리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리딩을 하고 시간이 남지 않아요. 다른 활동 우리가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 다녀와서 또 미술 학원도 가야 되고 태권도도 가야 되고 바쁘니까. 그렇다면 영어 유치원 복습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영어 유치원 복습보다 중요한 게 리딩이기 때문에 차라리 복습할 시간이 있다면 리딩을 더 신경 써 주시고 영상을 보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숙제 부분은 어머님 엄마나 누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분이 있으면 도와주셔서 쪼끔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영어 유치원 진도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숙제 안 해 오는 아이는 솔직히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어 '아니 이러려면 영어 유치원 왜 보내지?'라고 약간 신경을 덜 쓰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남아서 숙제 클래스를 통해서 숙제를 더 시킬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엄마가 관리를 더 해 주고 엄마가 신경을 써 주는 아이가 돋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숙제는 꼭 어머님들께서 지켜 주시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라이팅 부분은 책에 뭐 책이든 노트든 영어 유치원에서 숙제가 왔는데 똑같이 안 써도 되나요?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선생님 영어 유치원에 돌려보내 숙제 검사할 때 틀렸다고 채점해서 돌아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영어 유치원 담임으로서 생각을 해 보는데 어머님들과 요런 활동을 하느라 정확하지 않은 문장을 쓰고 틀린 답을 썼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굳이 "다시 써. 고쳐." 틀렸다고 표시 안 할 것 같아요. 예 고런 부분들은 어머님들께서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하시고 즐겁게 숙제를 하고 즐겁게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좀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스트레스를 주면서 숙제를 하는 거는 오히려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중간에 끊기고 뭐 여러 상황들 속에서 제가 어 얘기의 흐름이 많이 끊겼는데 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즐겁게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영어 유치원에 있는 시간 동안 많은 걸 얻어오고 그 후에 집에서 더욱더 많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쪼끔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훌륭한 아이들로 훌륭한 결과를 얻고 졸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영상으로 다 올려 드릴 테니 다시 한번 찬찬히 돌려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이번에는 테크니컬 이슈 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